네, 안녕하세요. 지구청소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매뉴얼을, 새 매뉴얼이 이제 아마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 그 전에 평가를 준비를 뭘 해야 되느냐 해서 앞에 두 영상을 좀 올려드렸는데요. 제가 좀 너무 어렵게 올려드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평가를 볼 때 다섯 가지 평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은 첫째, 기록, 두 번째, 면담, 세 번째, 현장, 네 번째, 전산, 다섯 번째, 유선, 전화하는 유선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다섯 가지 중에 새 매뉴얼이 나오면 이 네 가지는 사실 준비를 그때 하셔도 늦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기록 항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록 항목. 기록 항목은 올해 평가다 그러면 3년 이전부터 기록 항목에 대한 그 기록들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게 기록 항목만 정리해서 쫙 드려면 이것만 준비하시면 새 매뉴얼 나오기 전까지는 준비가 완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록 항목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평가 매뉴얼에서 2019년에 나온 평가 매뉴얼에서 기록 항목만 쭉 뽑아가지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 항목을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자료를 원케어 카페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새 기록들이 이제 새 기록이 아니죠. 기록들 항목이 뭔지 제가 한번 쭉 한번 훑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창을 열어놨는데요. 자, 기록 항목입니다. 기록 항목. 우선은 기간의 수급자의 위험도 평가, 기간은 수급자의 낙상, 욕창, 인지 기능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기록 항목입니다. 위험도 평가, 기록 항목. 그래서 낙상, 욕창, 인지 요거를 이제 챙겨 놓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위험도 평가를 하셨으면 수급자별 급여 제공 계획 수립을 위해서, 그렇죠. 급여 제공 계획 수립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요? 욕구 조사를 해야 됩니다. 욕구 평가. 욕구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항목이 기록입니다. 기록. 제가 앞에서 위험도 평가는 어르신한테 자체적으로 낙상, 욕창, 인지 검사를 했으면 어르신이 파악이 됐으면 그 환경까지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환경의 파악을 하는 게 욕구조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욕구조사는 8개 항목이 있는데 신체 기능, 질병, 인지, 의사소통, 영양상태, 가족환경, 주관적 욕구, 자원이용 이 8가지 항목이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총평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총평은 종합적으로 서술형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게 욕구평가의 이제 기록 항목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욕구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뭐가 나와야 되죠? 급여 제공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급여 제공 계획. 이것도 평가 방법이 기록입니다. 기록. 기록은 페이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공단에서 일정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 제공 계획 수립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급자 댁에서 이제 처음 갔을 때 위험도 평가, 욕구조사, 급여 제공 계획을 세웠으면요. 우리가 등급받으시게 되시면 표준 장기 이용 계획서, 개인별 장기 이용 계획서가 나오죠. 이 계획서를 급여제 계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반영이 틀렸다. 예를 들어서 표준 장기 계획서에서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을 이용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우리는 이분은 가족 요양을 모신다거나 아니면은 목욕을 안 하고 방문 요양으로 일정을 다 채워 넣는다거나 이럴 때의 경우에는 급여 종류 방문 요양에서 방문 목욕하라 그랬는데 방문 목욕은 안 하고 방문 요양만 했다. 그러면 급여 종류가 바뀌었죠. 그리고 급여 비용도 목욕하고 요양하라고 했으면 급여 비용 수가가 좀 많이 돼 있는데 이걸 가족 요양으로 하면 급여 비용이 줄어들었죠. 이렇게 바뀌었을 경우에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사유를 적어 놔야 되는데 이걸 어디다 적느냐? 상담일지, 변경사유서, 급여 제공 계획서 등에다 적어놔야 되는데 급여 제공 계획서에다가 적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위험도 평가하고 욕구 조사하고 급여 제공 계획까지 수립인데 여기다가 표준장애 반영까지 쓰시면은 좀 너무 복잡하고 힘드시니까 저는 항상 이 변경사유서를 하나 만들어 놓으셔라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 변경사유서. 그러니까 충분한 사유만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보시면은 기록 항목이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챙겨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 댁에서 요 네 가지 기록 항목을 챙겼습니다. 위험도 평가, 욕구 조사, 그 다음에 급여 지원 계획, 그 다음에 개인별 장기 이용 계획서가 어떻죠? 달랐을 경우에 충분한 사유를 적어 놨습니다. 변경 사유서로. 그러면 이제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으면 우리 요양사 선생님들 구인해야 되죠. 구인을 했을 때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일을 시작하시게 되시면은 어떻죠? 네.
건강검진표를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건강검진표도 보시면 기록이죠.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 관련된 거는 제가 그냥 대장이라고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대장, 첫 번째 대장. 건강검진표 대장이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것도 기록이니까요. 그 다음,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일을 하시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일을 하시게 되시면 5대 보험을 가입해야 되죠. 그리고 퇴직금도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자, 우리 또 대장이 나옵니다. 5대 보험 대장. 세 번째로, 퇴직급여로 잘 나갔는지 퇴직급여 정리하는 대장. 요게 있으셔야 되고요. 네 번째로, 복지 포상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요건 규정 어디 있어야 될까요? 규정 어디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운영 규정에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운영 규정. 운영 규정에 있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죠? 운영 규정에 있으시고, 이거를 분기별 1회로, 네, 포상을 드려야 되는데, 예, 이게 그러니까, 다시, 네 번째로, 포상대장이 있으셔야 됩니다. 포상대장. 그렇죠. 포상대장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가 진행이 됩니다. 서비스가 진행이 되면은 우리가 RFID를 찍으시게 되는데 RFID를 안 찍는 경우에는 네, 그렇죠. 일지를 쓰시죠. 일지를 쓰게 되면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하느냐. 이건 급여 제공 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지를 네, 기록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 급여 제공 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해라. 우리가 뭐 월에 이 다음 달에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시겠다고 했는데 뭔가 금요일이 아니라 토요일로 바뀌거나 아니면 9시부터 12시인데 뭐 12시가 뭐 손자 손녀들가 오니까 오후에 좀 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오후로 변경되거나 이렇게 변경된 경우에는 또 사유를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사유를 기록. 그래서 또 이제 기록 항목이고요. 그 다음 상태 변화 기록지입니다. 급여 제공 직원은 주 1회 이상 수급자의 상태 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하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상태 변화 기록지입니다. 그러니까 상태 변화 기록 요양사 선생님들이 쓰시는 거는 일지랑 상태 변화치 기록지 이 두 개밖에 없는데 상태 변화 기록지를 또 어떻게 보관해야 되느냐 말씀들이 많으세요. 보시면은 상태 변화 기록지는 실제 급여 직원이 작성하는지 급여 제공자 서명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급여 제공자 서명만 있으면 상태 변화를 어디든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RFID의 특이사항에 적어 놓으셔도 되고 급여 제공 일지에 거기다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상태 변화 기록지를 따로 좀 네, 쓰시게끔 좀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좀 더 관리하기가 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상담회의라든지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나서 급여를 제공에 반영했느냐고 했을 때 그런 급여 제공 반영했던 기록을 수급자 그 상태 변화 기록지에다가 요양선생님이 적어 놓으시면 그것도 급여에 반영했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상태 변화 기록지로 쓰시라고 많이 제가 좀 추천합니다. 그래야지 관리가 편하시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번째, 이제 또 대장이 나왔죠. 이 장기 요양 급여 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한테 제공해야 됩니다. 뭐 근데 이제 일지를 쓰시는 분들은 일지를 썼으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정말 이 보호자분을 속인 게 아니라 이렇게 서비스가 제대로 돌아갔다는 거를 일지 받은 거를 주에 한 번씩 보호자한테 제공을 하고요. 제공한 거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제공 대장으로 확인합니다. 일자, 방법, 수령자, 수취인, 서명부 등으로 이제 그 제공 대장에서 서명을 받아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일지 쓰시는 분은 4개가 뭐 5주면은 5개가 네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 제공 대장에 5개의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RFID로 전송한 경우는 월 1회만 있으시면 됩니다. 한 번만 있으시면 되고 그리고 또 뭐 우편으로 보내시면은 우편을 보낸 그 우표함 뭐 이렇게 그 영수증 같은 것도 가지고 계시면은 그것도 보냈다고 공단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 항목이 서비스 제공할 때는 이런 항목들이 있으셔야 되고요. 이런 기록 항목들이 그 다음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이제 우리가 다음 달에 모니터링을 가죠. 어르신 댁에 모니터링을 갈 때 방문 상담, 정기적인 방문 상담을 하는데 방문 상담을 하는 게 이제 업무 수행 일지죠. 이것도 이제 기록 항목입니다. 업무 수행 일지. 업무 수행 일지를 하고 연 1회 이상 상담 결과를 반영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봐도요. 보시면은 어르신 댁에 우리가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 다음 달에 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확인을 하는데 그 확인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분이 뭐 원래 밖에서 산책을 하시던 분이신데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집안에만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확인을 했어요.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도움은 뭐 재활에 관련된 운동이라든지 기본 동작의 훈련을 좀 더 도와주실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급여를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부탁을 했으면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 제공을 하면 그 기록을 어디다 남겨놔야 될까요? 그렇죠. 어디라고요? 네, 맞습니다.
주 1회씩 쓰는 상태 변화 기록지에다 적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중에 뭐 어떻게 보면은 미리미리 해 놓으셔가지고 뭐 특이사항이 잘 적으시면 되겠지만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랑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미리 그 길을 놓쳤다 이러면 좀 전달로 돌아가가지고 그거를 작성해 놓으시면은 어떨까요? 관리하기가 편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상태 변화 기록지로 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관에서 보관해야 될 기록 항목들입니다. 기관은 자체적인 운영 규정이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체적인 운영 규정이라는 게. 그리고 급여 제공 비침을 비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치는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운영 규정엔 요 11개 항목이 쭉 있으셔야 되고 급여 제공 지침은 10개 항목이 쭉 있으셔야 됩니다. 네, 요것도 이제 보시면은 기록이죠. 기록이니까 운영 규정하고 급여 제공 지침이 우리가 네, 수급자 댁에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기관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체적인 운영 규정이니까 자체적으로 했을 때 그걸 따라 기관이 잘 운영합니까? 라고 또 봅니다. 이용자 모집 방법에 대한 거 11개 항목. 그러니까 운영 규정을 그냥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쓰시면 안 되고요. 다운받으셨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티낼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티내를 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용자 모집에 우리는 어디 병원에 영업을 한다. 온라인으로 우리 블로그가 이런 블로그가 있다. 이런 자체적인 거를 네, 팍팍 운영 규정 안에 티를 내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급여 제공 지침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답답한 거는 예방 지침은 어르신을 위한 예방을 위한 자료인 거고 급여 제공 지침은 누가 쓰는 거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급여를 제공할 때 좀 안전하게 제공해라. 이래서 드리는 자료입니다. 이거를 혼란스러워 하시면 안 되세요. 네. 예방 자료는 7가지. 급여 제공 지침은 10개입니다. 요걸 이제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당연히 내용이 겹칠 수는 있죠. 그런데 다르다는 거는 확실히 인지하십시오.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직원회의. 직원회의는 매월 하셔야 되는 거고 요것도 이제 기록 항목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제가 직원회의에 대한 거는 또 전 영상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사례관리회의. 사례관리회의도 이제 기록입니다. 기록. 사례관리회의도 기록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놓으시는데 사례회의 관리를 굉장히 쓰기 힘들어 하시는데 제 사례회의 관련된 영상도 있습니다. 그걸 보셔가지고 요거는 반기별 6개월에 한 번씩만 쓰시면 됩니다. 연 1회 하실 생각하지 마세요. 6개월에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3점 만점 받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기록 항목들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어요. 좋습니다. 기록 항목들에 쭉 설명을 드렸어요.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수급자 댁에 우리가 처음 방문했다. 그러면 위험도 평가, 욕구조사, 급여 제공 계획, 개인별 장기 유형 계획서가 틀리다면은 그것 작성해놓은 게 4개 기록 항목 하셨죠. 그 다음에 요양사 선생님이 구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강검진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5대 보험대장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퇴직금대장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복지포상대장 있으셔야 됩니다. 분기별로 나가는 거.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이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일을 시작하셨으면 이분이 이제 서비스를 어떻게 잘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지 쓰셔야 되고요. 일지. 그 다음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일지 쓰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2가지 쓴다고 그랬죠. 일지랑 상태 변화 기록지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 제공대장 우리가 일지 RFID는 월에 한 번 어떤 뭐 일지는 주에 한 번이니까 월에 4번 요 일지를 이제 챙겨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서비스 제공 과정 중에 기록 항목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 한 달이 지났으면 우리가 그 다음 달에 가서 서비스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확인하는 일지를 업무수행일지입니다. 업무수행일지. 업무수행일지로 기록으로 가지고 계시면 어떻습니까? 한 달에 대한 필요한 기록 항목들을 싹 이제 준비가 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관에서 준비해야 될 거 운영규정. 운영규정인데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체적인 운영규정입니다. 네, 인터넷에 다운받아서 그냥 갖다 놓으시면 박살 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체적인 운영규정으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급여 제공 지침 10개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 또 뭐죠? 그 다음에 우리 직원회의, 그 다음에 사례회의 이렇게 이제 기록 항목들을 가지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제가 이걸로써 올해 이제 그 기록 항목들은 잘 준비를 하시고요. 5월이나 6월에 제가 앞서 이번 매뉴얼에 제가 욕심이 많이 납니다. 제가 잘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유 선생이랑 매뉴얼 잘 만들어 가지고 한번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좀 필요하신 분들을 집체 교육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집체 교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그런 집체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매뉴얼이 완성돼서 집체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한번 여러분들한테 오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항상 행복하시고요. 올해 또 아무래도 평가다 보니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기록 항목들만 잘 챙겨서 잘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고맙습니다.